주진우 라이브.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인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고 결국 미뤄졌습니다. 징계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 주 열릴 징계위원회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스에서 정리해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 제2의 김용균 막자.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산업재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외침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벌써 고 김용균 씨의 2주기입니다. 그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됐다는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정의당 유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급 전세 대란이다. 전세값 하루아침에 몇 %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18년 만에 최고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KBS 최경영 기자와 함께 색다른 관점으로 부동산 기사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능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주라이브 듣는 수험생들 수능은 잘 보셨나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어요. 0125님, 사스, 메르스 그 외 사건들, 사고들로 소풍이나 수학여행 제대로 못 누렸던 고3 학생들. 아, 그렇죠. 이번 고3은 그랬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네요.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애청자 중에서도 고3 수험생들 많아요. 대구의 현빈군 오늘 수능 잘 봤는지 걱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가족들, 어머니들 특별히 너무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수능 후기 들려주십시오. 수능 이행시도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팍팍 쏘아주십시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학년도 대학 수능 날이었어요. 네, 오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수능 당일에 우리 수험생들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걱정됐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 인천의 한 수험생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새벽 2시에 인천 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천 의료원에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응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교육부 질병관리청에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네, 쾌유를 빕니다. 네. 그리고 어제 수능 감독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그 해당 감독관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된 이 또 다른 감독관들도 전원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번에 수능 어려웠다 쉬웠다 이거 말이 많은데요. 네네. 이번에 수능 난이도 어땠습니까? 네, 수능 출제위원장인 민찬홍 한양대 교수는 이 수능 출제 기조와 관련해서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2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은. 그런데요. 네, 남들은 쉬웠다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어려웠던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올해 재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사들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수험생들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거나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우 나 시험 망쳤어. 울지 마세요. 다 같이 어려웠어요. 어려우면. 네. 당초 내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그런데 10일로 연기됐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네.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뤘다라고 밝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어권 보장. 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에 연기된 징계위 기일도 절차상 위법하니까 다시 지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검사 징계법상 기일 지정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아무튼 제재 연기됐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이에 앞서서요. 연기된다는 발표에 앞서서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강민석 대변인은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처럼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면서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법과 원칙 매우 강조합니다. 자,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 네. 어떤 얘기했나요?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오늘부터 차관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입장문을 내서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서 직무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법무부에 오래 계셨어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용구 차관이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4일에 징계위 지금 10일로 미뤄졌죠. 징계위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 이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의 임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둘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동반 사퇴한다 이렇게 언론이 계속 보도했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도 일축을 했습니다. 오늘 SNS에 검찰은 제 식권을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또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했다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또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검찰의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이 됐지만 경제 권력, 언론 권력, 힘 있는 사람, 측근 감싸기를 위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척간도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불이 되고 말 것이다 라면서 그렇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혁파하겠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검찰이 원전 관련 수사 지금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첫날부터 이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는데요. 앞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 전날까지 대전지검의 감사방해 혐의는 부족하다라며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사의 다음 타깃이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의 최이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 이 증거인멸 사건 이전에 교체된 전 장관이어서 이 수사가 탈원전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원전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 했는데 안전성은 다 사라지고 경제성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본질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오는데 현직 부장판사가 네. 전국 법관회의 열어야 된다. 그래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이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우려 표명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송경근 판사는 이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라면서 그런데 검찰에 책임 있는 사람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경찰청이 주요 검사들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다가 외부에 드러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또 500명을 넘었네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540명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16명이고요. 서울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60명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네, 계속 나옵니다. 네, 경기도가 137명, 인천이 22명이고 부산도 15명, 충남 경남이 13명, 경북 10명 등 모든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쳤다고요? 네, 집에서 낙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어깨가 골절됐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네, 2, 3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주까지 연차 휴가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 정은경 청장이 입원함에 따라서 당분간 이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방역 업무는 나성홍 질병청 차장이 대신합니다. 얼른 빨리 낫기를 쾌유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요 제3차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있나 봐요. 네, 예산은 반영돼서 통과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3조 원 이상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네. 이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라며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안도걸 실장은 현재로서는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규모와 시기, 지급 방법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면서 집행 시기는 따로 결정한 문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럴게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면 벌써 이제 머릿속에 다 계획을 세웠을 텐데 아직 제3차 재난지원금 계획은 없나 보네요. 안도걸 실장, 안도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예요. 네네. 네, 그런데 아직 그분은 그렇게 바깥에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 안도걸 실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었나 봅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안진걸 소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능에 관련해서 또 수능 수험생들 가족들 응원하는 메시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1053님 수능 감독하고 이제 퇴근하는 중입니다. 마스크에 라텍스 장갑까지 끼고 감독들도 나름 열심히 방역에 동참했는데 다 더 퍼졌다는 나쁜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4월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떨 때 우리는 총선을 치러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교육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시험이라뇨. 그런데 우리는 수능을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잘 치르고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게 선생님들, 방역당국, 수험생들의 덕분입니다. 7702님, 수능 이행시 보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능이백숙으로 저녁 만나게 드세요. 네, 능이백숙 드시랍니다. 자, 6762님께서는 술 마시지 말고 능 집에 가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좀 끝나고 나서 허탈하고 어떻게 나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안 돼요. 2단계예요. 어디 나가봤자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족들하고 보내면 좋다는 거 얘기해 봅니다. 2989님께서 수능 잘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능 점수보다 소중한 게 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수능 말고 다음 관문이 많지요. 그리고 인생의 고비가 이 수능 지나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또 계속 생깁니다. 참 이제 고생길이 훤하게 열렸다는 얘기도 제가 수능 수험생들한테 다시 대신 전해봅니다. 5855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오늘 시험 본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저씨들이 부끄럽다. 나라가 시끄럽게 해서 정치인들 반성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4874님, 택시기사인데요. 아침에 첫 손님이 수험생이었어요. 목적지에서 내릴 때 택시비 안 받을 테니 시험 잘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네, 참 뭉클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들. 네. 이거 일인데 이거 돈 안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가끔 저한테 택시비를 안 받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랑이 좀 버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마음이 수험생한테 잘 전달됐으리라고 보입니다. 3330, 수틀리면 기소하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능욕하는구나 검찰이. 네. 수능에서도 이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검찰 개혁 이뤄야죠. 해야죠. 공수처 출범해야죠. 네. 가장 중요한 일이 검찰 개혁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검찰 개혁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해야죠. 검찰 개혁 해야죠. 근데 검찰 개혁을 막는다, 어떻게 하던가요? 시끄러운 사람들 많은데요. 네, 검찰 개혁은 지상 과제입니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도 그 검찰 개혁 찬성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찬성하지요. 맨 앞에서 20년 동안 찬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우리가 가야 될 과제이고요. 가야죠. 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2월로 접어들면서 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차량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13km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밀리던 곳인데다가 부근에 있었던 사고 영향으로 더 어려워졌고요. 이후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 부근부터 판교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 분기점부터 성남 나들목까지 18km 길게 여파받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0km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는 논산 부근에서 하는 작업으로 2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성수까지 밀리다가 다시 한남대교에서 난지나들목 쪽으로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가는데 35분가량 소요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도 죽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10월 말 김용균 노동자의 옷을 입고 1인 시위 벌인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렇게 외쳤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할까요?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의당에서 오늘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했다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1인 시위 하는 거예요? 농성한다는 게? 네, 1인 시위를 기존에 해왔잖아요. 네, 지금껏. 피켓팅을 해오다가 이제 농성장을 국회 로텐더홀에 차렸습니다. 그래서요. 네. 뭘 외치는 겁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이번 본회의 때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좀 이번에는 통과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많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마지막 딱 한 걸음만 본회의 통과 한 걸음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과의 변수는 뭐예요? 사실 재계의 눈치를 보는 거죠. 여당이. 여당이? 네, 여당의 이제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보여서 네.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재계 눈치를 본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전향적으로 나온 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부족한 안이기는 하지만 이미자 의원님이 또 안을 안도 냈어요. 내시고, 네. 네,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공청회는 안 나오더니 법안을 하나 냈어요. 그 안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징역 5년 이상으로 뭐 더 강한 처벌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은 없거든요. 예, 기업이 또 무서워하는 게 그런 손해배상, 그렇죠. 비용이잖아요. 네, 돈 때문에 지금 네, 그렇죠. 이런 일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미리미리 예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법안인데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는 많이 아쉽고 좀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네. 걸음이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네.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우선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그 화물 노동자가 네. 이제 추락해서 숨진 사고인데요. 당시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장치 역시도 이렇게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물 노동자가 상차 작업을 하신 건데 네. 잘못됐잖아요. 그건 운전대가 아닌데 화물 노동자가 운전대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력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됐고 이런 안전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일했다면서요, 김용규 씨처럼. 네. 조금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 빈소에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빈소에 가서 들었는데 유가족 분들이 당시 현장의 CCTV를 보셨다고 해요. 네. 제 아드님이 대학생인데 CCTV에서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셔서 쓰러져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치지는 못했을 것이고 주변에 사람만 네. 있었어도. 다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 게 아마 손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그거를 봐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왜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을 왜 봐야 되냐. 그리고 왜 계속 봐야 되냐거든요. 사실 9월에도 화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다른 발전소에서 있었어요. 지난 11월에 네. 한 달 동안 네. 5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의한 이후에도 25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가장 큰 원인 문제 뭡니까?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사람의 안전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이런 뭐랄까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또 막으라고 또 법과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제도가 완벽하게 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청이 나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자꾸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깊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있는 날인데 그 전에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사실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네. 밝혔지 않습니까? 지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그렇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본회의 통과시켜야 네. 의지를 보인 거다. 네. 아, 네. 그래서 지켜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켜보기뿐만 아니라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농성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죠. 네. 김종섭 님이 노동 현장에서 1년에 2,000명 넘게 죽어나갑니다. 네. 코로나로 죽은 사람 500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현장,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네. 의지가 없다는데 뭘 주저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눈치를 본다고요? 아무래도 또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안 그래도 뭐 처벌은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처벌이 뭐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네. 하청의 위험을 외주화한다라고 하죠. 네.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에게 이 위험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에 여러 법안이 나왔는데 네.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구멍이 많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보완할 점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산업재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윤을 더 중시하는 기업 문화, 그렇죠.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구조적 문화의 문제죠. 구조적 문제고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도입이 될 때 실제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도입이 될 때 뭐 조금 실제로 좀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논의를 이제 좀 하려면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려면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법사위에서 이게 시작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계속 바빴죠. 다른 일 때문에. 네. 계속.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네. 이 사태, 네.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의원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저는 우프게 생각하는데요. 예.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런 뭐 윤석열 총장이나 뭐 법무부 장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네. 신하 둘이서 일을 하는데 예. 그런 초라한 명분으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왕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쳤다는 뜻이고요. 검찰개혁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검찰개혁 네.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근데 검찰개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 검찰의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검찰이 지금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뭔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라고 예. 비난을 하고 예. 또 다른 여당이나 이런 곳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하다. 예.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또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어떤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이 지금 꽤 오래되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네. 네. 신하 둘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투는 건가요? 뭐 저는 그냥 권력 다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1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해왔던 검찰의 별건 수사, 뭐 먼지 털기식 수사, 피의 사실 공표 뭐 이런 것들 금지하고 네. 뭐 검사 이의제기권이나 뭐 각종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좀 논의했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싸움만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국회 중요한 법안들 지금 산적해 있죠. 네. 민주당에서도 뭐 개혁 입법 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네. 자 정의당에서 이번 회기에 이 법은 통과시키겠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큼은 꼭 통과해야 된다. 꼭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5대 입법 과제로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뭐 낙태죄 폐지도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법, 그린뉴딜 특별법. 굉장히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착잡합니다.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정의당의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300명의 그 의석 중에서 6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어도 카메라가 오는 다른 당들과는 달리 저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이렇게 KBS 라디오에도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요, 류호정 지난번 국회 네. 때 많이 나왔어요. 네.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했고요. 대신에 어떤 제가 의상을 입고 뭐 예. 노동자들 옷을 입고 국정감사에 임하기도 하고 했을 때마다 뭐 쇼를 한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농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해야만 국민들께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네. 노회찬, 심상정 네. 그 두 분이 그래도 민주당을 끌고 가기도 하고, 네? 네. 국민의힘 쪽을 또 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맨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네. 보였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다른 하죠.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의당이 자꾸 여당 비판만 하고 그래서 여당 비판만 하고 정당으로 실질적 대안 안 내놓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정의당의 정치인들이나 주요 당직자들이 어떤 비판을 할 때 네. 대안도 함께 제시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안을 네. 안 써줍니까? 대안은 얘기를 안 들어줍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라는 그런 검열 때문에 네. 어떤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느리게 입장이 나와서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 정의당 그 부분 스트레스 네. 많군요. 근데 빨리 내야 되는데 대안도 확실하게 있어야 하니까 이게 예. 두 개 다를 이제 만족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뭐 부족한 거겠죠. 내용도 뭐 대안이지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속도도 뭐 좀 더 빨랐으면 좋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 더 용기 있게 더 선명하게 저희 가치와 비전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네. 것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계속해서 이제 좀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회복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민주당만 때리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국민의힘과 가까워졌다는 이런 비난도 있어요. 그렇지 비판.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허무맹랑한 않습니다. 얘기입니까? 뭐 야당이어서 사실 여당을 비판할 때 뭐 양쪽 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만큼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이. 네, 네.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통과하고 네. 통과 이후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몇 걸음 더 나가야 될 텐데 우리 네.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합니까? 전반적으로요. 네. 뭔가 지금 시간이 끝나가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 네. 있다면. 아니, 천천히 네. 하세요. 아, 그런가요?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자님도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네, 바깥에 작가님들도 다 일을 하고 계신 건데 노동자죠. 누구든 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네. 노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멀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내 주변의 일처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류정원이 지난번 정기국회였나요? 국정감사에서 네. 삼성 임원의 네. 출입증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네. 화제가 됐어요. 아, 삼성은 좀 다르구나 이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그 사안 그 이후에는 그 어떻게 됐는지 들으셨어요? 국회 사무처에서 삼성에서? 아 기자 출입증이요. 네. 그 뒤에 제도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네. 그 뒤로 지금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요? 삼성에서는 우선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 와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다. 네, 기술 탈취도 네. 또 잘했죠, 류정원이. 기술 탈취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적도요. 네, 분명히 잘못했고 네.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말들을 하고 이제 보상 협의 등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데 기자 출입증 관련해서는 역시나 그 임원 개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임원은 퇴사했다. 그걸로 그 꼬리 그걸로 자르기. 지금 약간 꼬리 자르기가 되어서 네.
그렇게 끝이 난 가운데 이제 당시 증인 채택을 철회를 했던 양당에서는 또 응답이 없고 네. 참 깝깝합니다. 삼성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양 당에서 증인 채택을 안 해줍니까? 그때 당시에 철회를 시작 10분 전에 철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날에 나온 분들은 증인이 아니라 자진 출석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사람이 류호정 의원한테 걸려가지고 네. 네, 그날 그렇게 이제 설전을 벌였던 것이고요. 네. 근데 다만 기술 탈취 부분 관련해서는 그날 명확하게 질의를 했고 예. 얼마 전에 기술 탈취 관련해서 이제 공청회도 열리고 또 그 피해 입은 그 중소기업 분들도 조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류호정의 다음 행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항상 마지막 질문을 이것으로 하셔서 이제 끝이구나 싶은데요. 아니요, 더 할게요. 다음 네. 질문 또 할 거예요. 아니에요. 네. 다음번에 혹시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의정 활동을 네. 진행을 해야겠죠. 네. 일단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 중대재해 네. 기업처벌법 말고 네. 다른 얘기도 조금 해줘요. 자, 이 얘기는 네. 통과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네. 주까지 하는 네.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네. 다른 이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네. 그리고 네. 네, 어떤 걸 또 할지 궁금해요, 저는. 저희 그 정의당 5대 입법과제 중에 제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제가 맡았었는데요. 네. 그 후속 법안으로 2차 피해 방지법과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과거 한 60년 전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법이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차 피해나 데이트 폭력이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런 법안들을 후속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좀 집중하면 되겠네요. 네. 자, 류호정 의원 공부 모임 많이 하죠? 잘 되고 있습니까? 공부 모임은 또 어떤 공부 모임 지금 하시죠? 뭐 노동이나 여성 의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그린 뉴딜 기후 위기 관련해서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린 뉴딜 정책은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네. 2050년에 탄소 중립,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 이게 줄이겠다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좀 더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좀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 있나요? 드릴게요. 충분히 하세요. 좀 초조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맨날 네. 그렇게 급하게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면 그리고 2030년에 중간 그리고 2050년에 최종적으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라면 사실 미룰수록 우리에게 더 큰 숙제가 남겨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응원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께 그리고 류호정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의당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부하지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충분했나요?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되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허겁지겁 솜생에 일단 타. 코로나도 못 막은 퀵 기사 온정 뉴스원 기사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고사장 풍경은 예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수능일에 그 학생들 후배들 가가지고 막 응원하면서 우통 벗고 막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금지했잖아요. 근데 풍경은 바뀌었는데 이 풍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수능날 꼭 경찰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는 지각생들 꼭 있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는데요. 퀵서비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온 수험생이 있었대요. 퀵서비스 배달원한테 물어봤더니 배달을 가는데
급해 보여서 수험생이 급해 보여가지고 태워다 줬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시민들이 따뜻합니다. 그리고는 사당역 부근에서는 경찰관 분이 순찰차로 자원봉사 나왔다가 학생 태워가지고 이렇게 간 사이렌 막 울리면서 지각생 태우고 황급히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뉴스 오늘 저녁에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수능날 지각하는 분들. 그렇다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였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2005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그 대리시험이 있고 그래서 적발 후에 시행된 대책이 하나 있는데 자기 필적을 글을 써놓는 거예요. 필적 확인 문구를 써놓는 건데 올해 수능에서는 시인 나태주의 들길을 걸으며에서 한 부분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렇게 적는 거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떤 문구였냐면요. 시인 박두진의 별밭에 누워를 인용했는데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요. 너무 맑고 초롱한 그중 하나 별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2005년도에는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쓰고 시험 부끄럼 없게 이게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였겠죠. 네, 2019년에는요 김남조의 시였는데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오늘 수능 본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응원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정 떨어지는 최악의 맞춤법.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혼 남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연인들 중에 이렇게 연애하다가 연인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어요. 4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통과하고 세 번째는 기념일을 잊었을 때 막 생일 잊고 그러면 화나죠. 100일 됐는데 안 기억하면 화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시사상식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를 때 아니 내 애인 너무 무식해 너무 몰라 그러면 화나죠. 그럴만합니다. 3위 4위 다 그럴만합니다. 2위는 뭐였냐면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 때였습니다. 30% 넘는 사람이 이게 연인한테 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춤법이요? 와.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 때 막 화가 난다, 정 떨어진다고 했던 남성의 비율은 18% 정도 되는데 여성의 비율은 81%입니다. 81.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대화중 맞춤법 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문자 맞춤법 틀리잖아요. 민감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약간 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튜브 유님도 진짜 싫어요. 맞춤법 틀리는 거. 진짜요? 와. 코바랑님은 왜냐하면은 진짜 심하다. 이렇게 보낸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을 오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악의 맞춤법 표현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되와 돼. 그러니까 도이와 도에 되와 대 구분이 안 돼. 아니. 빨리 나. 왜냐하면 이 단어만 나오면 막 화가 난대요. 그리고 단어로는 연예인, 얘기, 그리고 설거지 이런 표준어 맞춤법 이거 모르면 화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맞춤법 때문에 왜 정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 이유도 물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무지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성의가 없어 보여요. 이런 답변도 있었답니다. 맞춤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에 관해서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요건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친구 SNS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화장 시작했어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청소년들한테 화장품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결과 그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화장을 처음 한 나이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평균 나이는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화장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화장을 해? 아니에요. 요새는 그때 시작한답니다. 화장품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게는 50개가 넘는다는 초등학생도 있어요. 와, 16세 한 초등학교 4학년 16세 한 설문조사에 응한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화장을 처음 접했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관심이 계속 커져가지고 휴대전화에서 화장품 소개받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화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지 말고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보고서에도 이런 거 지적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화장 금지 교칙 대신에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해야 되고 교육의 기회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장법도 좀 알려주고 외모에 대해서 갖는 좀 선입견, 편견 이런 걸 조금 줄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마 그러지 말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편견을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 회방 없었다면 날지 않는 새 훨씬 더 많았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새가 하늘을 나는 동물이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새인데 비행을 포기할 확률이 진화적으로 높고 인간에게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간이 괴롭히지 않았다면 펭귄이나 타조처럼 날지 않는 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류 중에 멸종한 조류를 이렇게 목록해봤더니 581종이 멸종했다고 집계됐는데요. 이 중에 166종이 날지 못했다고 해요. 현재 날지 못하는 조류는 60종만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조류는 빨리 멸종됐다는 겁니다. 날 수 없는 새가 이전 연구에서 추정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지 못하는 새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멸종한 이렇게 새들을 종합해 봤는데 26종이 멸종했고요. 하와이에서는 23종의 날지 못하는 새가 있었는데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26종의 날지 못하는 새가 있고 하와이에서는 23종의 날지 못하는 새가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날지 않는 부엉이와 따오기를 같이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 인간 때문에 슬프게도 모두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 남성이 부부싸움하고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거리를 걸어갔대. 혼자서 그냥 하염없이. 그래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해서요 그랬는데 다 댓글에 이해해요 다 이렇게 제주까지 걸어갈 만하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지 인간적으로 이해한답니다. 네. 0313님, 수능 잘 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잘 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이렇게 문자 왔는데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푹 쉬시기를, 그리고 고생하셨으니 이제 꼭 평안해지기를. 잘 됐을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양양의 이 정도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 이만큼도 충분해. 내가 가야 하는 길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아냐. 빠르고 느린 것
이곳지는가